Culture for Next Generation 이끌북.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선교사 사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짠! 이 레버리지인데요. 이 책을 봤더니 제가 지금 처음에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막 부와 자본주의 막 이런 이야기, 저 정말 돈 얘기 나오면 머리가 막 이렇게 막 굳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페이지 수는 한 252페이지 정도? 이렇게 단행본 수준으로는 많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글씨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제 줄간격도 진짜 이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돼 있어서 사실 251페이지 정도지만 내용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용이 쉽게 쓰여진 책이어서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책도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양장이 아닌 책이었었는데 이 책이 인기 있다 보니까 이제 양장제본이라고요. 양장제본 어려운 말이죠. 이 겉에 이 딱딱한 종이로 합지를 한 거를 양장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막 겉에다가 막 금박도 두르고 책을 엄청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책 제목을 정할 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우는요, 보고를 잘하는 14가지 방법, 이런 제목들. 이 책은 무엇을 말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책의 제목의 경우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레버리지, 이카루스 이야기, 이런 것처럼 뭔가 은유와 상징을 따서 이 이야기는,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상징물을 가지고 와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와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버리지, 이제 지렛대라는 뜻인데요. 이 책은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입고 있는 겉옷과 이렇게 속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책에서는 서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목에서도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책을 집어들기 전에 우리 무의식 속에 꿈틀거리는 뭔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거를 이렇게 야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에다가요. 이제 서론의 경우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건 허상이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것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버리지의 내용 중에서도 저는 레버리지 관련해서 북 리뷰를 한 영상과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이게 저자가 부동산 투자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자본을 늘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의 리뷰들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영상을 보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3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하루의 에너지 중에서 최고점을 찍는 시간과 최저점을 찍는 시간이 언제인지까지 치열하게 파악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진정한 서론은 저는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정한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시간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해야 할 가장 귀중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가? 삶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선물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 이 책에서 진정 말하고 싶은 서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지 않으면 사실 이 책을 읽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아끼고 내 시간을 가장 효율성과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의미가 없고 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3페이지를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전체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게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명확히 알아.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일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된다.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정말 이 책이 글씨도 막 큼직하고, 문체도 너무 쉽게 쓰여졌는데도 빨리빨리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던 이유가요.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치여서 걸린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대목에서 한번 치여서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한참 동안은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라 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이제 물어봤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일, 정말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이제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이 책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에 관해서는 예전 책, 이렇게 하이럼 스미스가 쓴 책이라든지 이런 책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더 예리하고 아주 뾰족하게 그 질문에 답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지금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역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외부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무엇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가? 네 번째, 당신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다섯 번째, 당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 여섯 번째, 삶에서 결과가 이미 나타난 부분과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저 이 질문들 중에서 특히나 다섯 번째 질문인 당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라는 질문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저를 떠올렸을 때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라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평소에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슴에 무엇인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열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열정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